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16분 27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26회 뷰티 인사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안녕하십니까. 이유는 모르겠으나 8월 3주차 영화 뉴스가 조회수가 폭발을 해가지고 팟빵 내 사이트 전체 순위가 99위까지 올라갔던, 그래서 논란과 슬픔이 엇갈리고 슬픔과 용기가 교차되었던 시리즈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대박입니다. 궁금해요, 이유가. 그러게요. 예. 뷰티 인사이드를 보고 온 내면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 사실 좀 못된 것 같은 MC 한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주 씨 인사 안 하지 않았어요? 했죠. 지금 했잖아요. 기쁨과 슬픔과 용기가 교차되었던 시리즈입니다. 그렇군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초밥을 좋아하는 여자 안나입니다. 아, 초밥 안녕하세요. 진짜 맛있겠더라. 사실은 예. 스테이크를 더 좋아하는데 영화 보니까 초밥 먹어야겠더라고요. 네, 여기 유명한 초밥집, 여기 네. 오늘 초대 손님으로 오신 분이 그 유명한 여기 초밥집 하나 소개시켜 주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종종 가는데 그 초밥집을 소개시켜 주신 또 분을 소개해 드려야죠. 예. 색다른 목소리가 한 분 계세요. 누구신가요? 누구신가요가 뭐야? 누구냐 넌? 소개 좀 해. 누구냐 넌? 누구냐 너? 직접 하시래요. 예. 예, 안녕하세요. 글 쓰고 있고요. PK입니다. 저희도 팟캐스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 네. 잠깐 홍보 좀. 아, 예. 아, 그럼요. 예. 네. 예, 유명한 영화 씹어먹기에서 불러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도 좀 업혀가고자 아. 예, 저희 카페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카페 소사이어티라는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카페의 종류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커피에 관련된 카페인 커피 거죠? 그리고 예. 더 정확하게는 커피부터 뭐 차, 술 그리고 카페에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뭐 네. 살롱 문화에 대한 요새는 얘기들. 인터넷 살롱 카페 문화 이런 것도 등등. 많아서 그런 예. 게 아니고요. 예, 커피가 중심이고 네네. 그래서 뭐 커피 마케팅 연구소 소장님이랑 현직 바리스타 한 분이랑 네. 이렇게 저는 왜 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예, 셋이서 하고 있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음. PK입니다. TK 아니고요. OPQR 할 때 외우기 쉽게요. 플레이어 킬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레이어 킬러 뭐야? 박군이라고요. 그잖아요. 예, 플레이어 알겠습니다. 킬러가 아니고 박군. 예, 박군. 그렇군요. 예, 예. 그 박군이 예전에 그 영화에 관련된 글을 이제 많이 쓰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고도 영화에 하시고. 대한 지식이 또 이렇게 남달라서. 남다르시고, 그리고 이 영화 오늘 우리가 소개할 영화를 유일하게 원작을 실질적으로 읽으신. 원작도 이제 읽으셨대요.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해서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요, 그렇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 저희 영화 씹어먹기를 네. 이제 모니터를 하다가 음흠. 진짜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께 너무 좀 죄송스러워서 그러니까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난 짜증이 예.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고스란히 전달이 되더라고요. 네, 방송을 저도 같이 듣고 네. 나중에 이제 약간 반복되는 구절이 계속 있기도 네네. 하고 그 저희가 뭐랄까, 워낙 영화를 재미없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까지 그 짜증을 전달하는 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네. 그 저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된 순간이었고, 사실 오늘도 제가 이제 세이주 씨를 얼굴을 오늘 보자마자 진짜 한국 영화 다시는 하지 말자 좀 죽을래? 이렇게 폭언을 멱살잡이. 제가 폭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 뷰티 인사이드 이 내면이 착한 사람은 아니구나. 나도 이제 참을성이 좀 너무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낙산사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서 다시 좀 이렇게 그 기도를 드리는 이런 순간이 좀 와야 될 거.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늘 지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참 그 기왕 불러주실 거면 네. 성실한 나라 앨리스 때 불러주셨으면 여러분도 여기 계신 분들 아시다시피 네네. 예, 제가 그쪽으로 그렇죠. 조금 맞아요. 조금 더 할 얘기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리고 그 영화 그런 글을 쓰는 공부를 했던 건 사실인데요.
네. 제가 지금 결혼을 하고 5년 됐는데 그동안 네. 거의 영화를 못 봤습니다. 역시 예, 애 키우는 거 힘들어요. 슬퍼지잖아. 그러네요. 근육값 벌어야지. 어쨌든 그 지난주 방송든 제가 편집도 열심히 못해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열심히 못해가지고 제가 많이 걸러내지도 못해가지고 여러분께 많은 피해를 끼쳤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짜증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파를 했는데 네. 저희 팟빵 순위가 엄청 근데 올라갔어요. 그건 뉴스가 올라간 거지 아, 본편이 그래요? 아니에요. 네. 아, 상관없어요. 편이 아니군요. 여튼간에 아직은 되게 부족하고 못난 방송이고 앞으로 나아지기를 빌고만 있는 방송인데 이런 관심과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록 서버 오류일지 몰라도 네. 아직도 못 믿겠습니다. 근데 이런 방송에 사연이 또 하나 와 있어요. 아, 사연 놀라운 오늘, 일인데 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저는 개포동에 사는 송지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방송 정말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재밌게 듣고 있는데 사연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연이 없는 것 같아서 맞아요. 또 보내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고 싶은 게 또 있어서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결혼한 지 2년이 좀 지났고요. PK 이구나. 택시가 임신 중이라 영화 고르는 게 은근히 신경 쓰입니다. 막 때려 부수거나 귀신 툭툭 튀어나오거나 너무 야시시하거나 징그럽거나 사람 죽이거나 하는 게 있으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그다지 볼만한 영화가 남지 않네요. 예전에 방송에서 다뤄주셨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같이 잔잔하면서도 감동적인 영화가 없을까요? 너무 슬픈 거 말고요. 또 제가 너무 슬픈 영화는 안 좋아해서요. 세 분의 능력을 믿고 한번 임산부와 남편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추천 기다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부디 즐겁고 좋은 방송 쭉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예. 이거를 읽고 나서 두 분한테 과제를 보냈었죠. 네네. 네. 제가 네. 일단 어쨌거나 소식이 들어와서 네. 너무 감사하고 약간 뭐랄까 보답하는 의미로 정말 열심히 고민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혹시 한세 씨는 추천하는 영화 있어요? 먼저 저는 해주시죠. 암살. 진짜 좋잖아요. 암살이 받기 좋다. 왜요? 암살 좋은 영화잖아요. 네. 그래요. 굳이 막 폭발하고 죽이고 이런 거 빼달라고 했는데 굳이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투쟁사를 태교로 그래요. 애국자를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하다가 네. 저의 인생의 영화라고 꼽는 영화가 하나 오.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몇 가지 겨울왕국. 아니. 물론 겨울왕국도 포함이 되지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더 콘서트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예, 예. 드릴게요. 네네네. 일단 이 영화는 제가 그 2010년에 제6회 제천 음악 영화제 개막작으로 이제 소개가 됐던 영화예요. 그래서 원제가 르 꽁세흐라는 영화고 한국에서는 더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됐고요. 2009년에 제작된 프랑스 영화인데 그 구소련 시절에 그 공산주의 정부에서 그 유대인 배척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서 여기에 따르지 않은 그 볼쇼이 오케스트라 천재 마에스트로인 주인공과 같이 그 솔리스트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레아 그리고 이후에 그녀의 딸이 다시 솔리스트로 이제 쫓겨났었던 마에스트로와 공연을 하게 되는 얘기가 전반적인 줄거리예요. 근데 일단은 뭐 계속 저희가 뭐 암살이나 이런 영화를 보기는 했지만 사실 이게 배경이 그 유대인을 그 배척하던 시대이기는 한데 잔인한 장면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영화 전반적으로 약간 그 오케스트라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그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많이 와 닿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휘자가 그 공산당에 의해서 이제 직위를 박탈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오케스트라에서 청소부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파리에서 이제 급하게 공연이 빵꾸가 나서 떼워줄 교향악단을 구한다라는 팩스를 받게 되는데 원래는 그 악단의 단장이 따로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팩스를 받고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30년 만에 다시 한번 어떻게 해보자 싶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다 흩어졌던 단원들을 모아서 무조건 파리로 가요. 일단은 30년 동안 이 그 헤어졌던 단원들은 다 각자의 이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악기를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 실제 이제 연주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그들을 데리고 파리를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그 파리 쪽에다가
파리에 있는 그 주체에다가 요구사항으로 그 젊은 여자 바이올리니스트와 협주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딸로 같이 그 솔리스트로 활동하다가 감옥이라고 해야 되나? 수용소. 예, 수용소로 가게 된 그 여자 솔리스트의 딸로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영화가 지금 묘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클라이막스에 이제 공연되는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 쪽 그 작품 번호 35번인데요. 30년 만에 이제 연주를 하니까 굉장히 연습도 많이 하고 맞춰보고 해야 될 텐데 사실 이 단원들은 거기에 대한 건 관심이 없어요.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파리에 온 기회를 삼아서 밀수품을 가져다가 거리에서 팔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전철역에 가서 막 연주하고 놀고 술 마시고 막 이러다가 실제 그 공연이 시작하는 당일날 공연 시간에 전부 모이게 돼요. 그 중에 2명은 또 약간 지각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연주가 정말 묘미인데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불협화음으로 약간 삐그덕삐그덕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뭐지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다가 그 솔리스트인 여자 주인공이 이제 독주하는 부분에서부터 이 음이 맞아 들어가고 그 음을 기준으로 이 전체 관현악단의 교향악단의 이 음이 맞아서 전체적으로 이 곡에 대한 합주가 완벽하게 끝나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 파리에서 5회 연장 공연을 하게 되고 이제 뭐 세계로 순회 공연을 다니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사실상 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목만으로는 이제 어떤 곡인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그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이라는 게 CF라던가 여러 군데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더 콘서트로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도 그 장면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 맞아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꼭 찾아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니 싶어요. 영화를 소개시켜달라 그러는데 네. 그냥 볼 사람한테 그 내용을 다 가르쳐 주시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일단 그 영화 음악 영화이기 자체가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음악과, 감동이 저는 앞에 있어서. 부분에 어떻게 동기가 시작되는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영화 중간중간에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도 많고 감동적인 요소들도 많고 그리고 슬픈 거는 싫다고 했는데 정말 뭉클하게 찡한 부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여자 주인공이 하는 연기가 굉장히 훌륭하고 실제 그 바이올린을 직접 연주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손 연기까지도 너무너무 훌륭해서 제가 인생의 영화로 꼽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구나. 저는 지금 이 얘기 듣고 나서 생각나는 게 인생을 아름다워. 이것도 유태인 학살 영화인데 네네. 이거는 슬픈 거 싫어한다고 해서 굳이 소개하고 싶진 않아요. 되게 저는 슬프게 봤거든요. 근데 그 부정애를 느끼는 영화로서는 그 부모가 봐야 되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진짜 태교 영화로서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거스트 러시도 생각났었고요. 아, 근데 이거를 네. 잘못 보게 되면 자기 자식들을 학대할까봐 너는 천재여만 해 하고 그래서 보기는 하나 이거는 특수한 영화니까 그냥 같이 행복하게 보시길 원하는 거였고 제가 진짜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애니메이션 2편이에요. 네. 업과 월이. 아, 특히 업은 부모 사이에서 혹은 그냥 부부 사이에 진짜 행복한 부부와 서로 간의 그런 그 마음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잘 돌아볼 수 있는 영화고 월이는 비록 인간은 아니고 기계지만 그런 풋풋한 사랑 되게 둘이 분이 연애하실 때 그 풋풋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걸 2개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국제 시장 이런 거 어때요? 왜 반응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래. 그래? 암살자 불렀으면 암살해버리면 안 될까?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래. 결혼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아까 인생을 아름다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물론 슬픈 장면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아버지가 되는 과정에서는 보면 맞아요. 진짜 감회가 다를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럴 것 같고 근데 저는 임신한 상태에서 다크나이트 라이즈 당나라 같이 봤어요. 그렇죠. 근데 근데 왜 그거는 라이즈를 보셨어요? 사람마다- 라이즈를 보시지. 그 시기가 저희 시기가 때 뭐 시기, 그런 뭐 거죠. 그게 네, 제가 네.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놀란 제 감독한테는. 생각에 역시 암살이 제일 나은 것 같네요 지금. 네, 네. 암살로 추천해 성실한 드리도록 나라 엘리스 하겠습니다. 봐요 그냥 그러면. 저는 조금 성실한 다른데 나라 엘리스. 준비해 온 건 아니지만 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성에 대한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래서 인생을 아름다워도 진짜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레슬러라든지 그런 영화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버지가 되기 전까지의 자기가 꿈을 생각하고 자기가 꿈꾸는 바를 이루려는 노력 그런 것과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아내가 아이를 키우는 걸 보고 또 자기가 아이를 보면서 또 현실에서 그 꿈을 이뤄나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 보시면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꿈들을 다룬 영화들은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 보면서 한번 생각을 고쳐보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부성애만을 특화된 영화로 따지면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도 있어요. 윌 스미스와 그 지금은 문제가 된 그 아들 같이 나온 영화인데 뭐 이제 어머니 쪽을 뺀다고 하더라 해서 이제 부성애만 중점적으로 본다면 정말 네. 좋은 영화니까. 이것도 아 근데 저는 사연을 듣고 네. 당연히 이제 임신한 아내와 보니까 아내가 보기에 좋은 영화를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두 분은 남자분이셔서 그런지 그렇죠. 모르겠는데 지금 부성애를 강조하면서 남편이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참 보면 사람 시각이 굉장히 맞아요. 다른 것 시각이 같아요. 제가 보지 네. 않은 영화인데 임신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영화도 있대요. 이거 되게 추천한다고 하는데 아, 모르겠어요. 예. 좀 안 봐서. 저는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그 상해로 떠나려고 했던 그 어머님의 마음을 담아서 역시 암살이 암살을?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늦었는데 본편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로맨틱 멜로디 초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영화는 뷰티 인사이드인데요. 네. 이번에는 특별하게 아 그럴까요? 예. 네. 우리 무슨 뜻인지 저는 벌써 특별하게라고 듣자마자 예. 지금 올 게 왔구나. 네. 네, 우리 플레이어 했네요. 킬러 아니 그 박군께서 이 영화의 플레이어 간단한 킬러.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군자 붙이기에는 나이가 그렇죠. 네. 좀 쑥스럽기 괜찮아요. 때문에 우리 그냥 젊게 살아요. 옹이라고 우리. 예. 해드릴까요? 그냥 PK라고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쓰는 필명도 그거니까 네. 줄거리를 요약하면 굉장히 단순하죠. 예. 외모가 바뀌는 남자가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외모가 바뀌어요. 그 사람이 매일매일. 어떤 예. 여자를 매일매일은 아니죠. 자고 일어나야 바뀌죠. 그래서 예. 어떤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한테 고백을 하고 그 여자랑 썸을 타다가 연애를 하고 음. 그 뒷부분은 스포일러일 테니까 잠깐 빼고 음흠. 예, 그냥 이게 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오늘 PKS가 오셔서 네. 오늘 저는 그렇게 크게 많이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 예, 이분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좀 더 저보다 좀 지식인처럼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고 뭐 저는 사실 이 영화에 대한 큰 기대 없이 봤어요. 뭐 특별한 내용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는 조금은 했어요. 왜냐면 설마 저 따위로 시나리오 써갖고 그거를 그냥 노래방 저 영상처럼 열심히 예쁘게 찍어가지고 설마 그걸 개봉을 하겠어라고 했는데 야 어떻게 내용이 아니 기승전결해서 그 영화는 항상 그 영화란 거는 이렇게 내용이 쭉 가다 보면 어떤 절정 부분에서 어떤 위기가 닥치고 해결을 하던가 아니면 해결을 못하던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전 설마 그런 걸 위기로 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갖고 와 저걸로 사람의 감정을 갖고 농락해? 이런 생각이 약간 들어서 정말 막 진짜 2시간 7분인가 그래요. 2시간 7분 동안 진짜 엉덩이를 좌로 했다가 우로 했다가 뭐 안 했다가 뭐 일어나고 싶은데 막 진짜 중간에 나갈까? 심지어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은 한 5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제가 앞쪽에 앉았거든요. 네. 오. 그래갖고 정말 힘들게 좀 네. 봤어요. 어쨌든 영상 진짜 아름답고요. 네. 한세 씨 의견은 그렇고 네. 여자친구랑 같이 보셨을 거잖아요. 네. 여자친구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여자친구가 이제 짜증을 막 아, 내려고 그랬어요? 하길래 제가 어. 이제 영화 찍고 영화 그만둘게. 재밌게 봤어 막 하니까 그냥 봤지 뭐 어떤 부분이 재밌었어 했더니 당신과 함께 있는 거 뭐 이 정도. 아, 왜 아니 뭐야 분위기가 이상해. 아니 편집해야겠다. 뭐야 왜 편집해? 이거 통째로 들어야지. 되게 중요한 장면을 왜 편집하고 그래? 아 진짜. 그래서 남의 은혜 잘 되는 꼴을 또 못 보죠. 그렇죠. 뭐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뭐 사실 그렇게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영상이 네. 정말 아름답다. 이 약간 정도? 예상했던 답변이에요. 네네. 지금 한세 그랬을 씨가 것 저렇게 같아, 얘기할 진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예. 영화 물론 여기 중간에서 분명히 여기서 얘기할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최초로 영화 네. 시험먹게 한 이후 최초로 네. 한 줄 평을 네. 영화
보고 나오면서 엘리베이터에서 한 줄 평을 생각해냈어요. 생각했어요? 오. 최초예요. 미리 오. 한 줄 평 그냥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네. 그냥 한 줄로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지원해서 던지거든요. 나오는 대로. 그냥. 예. 근데 진짜 생각했어. 그거 나 맨 뭔지 마지막에 알 것 이따가 같아. 던질게요. 나 뭔지 알 것 같아. 그럼 두 분 중에 먼저 우리 계셨던 아, 예. 정규 멤버분께서 저는 사실 오늘 이번 주에 네. 어떤 영화를 볼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세 개 다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보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세계라면은 나의 어머니와 예. 판타스틱 4 그리고 어. 이제 뷰티 인사이드. 예, 그 판타스틱 4는 정말 보고 싶지 않았고요. 네, 저도요.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보고 싶기는 한데 그렇게 큰 막 기대감이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니어서 일단 또 보면 좀 슬플 것 같아가지고 약간 그랬고 뷰티 인사이트도 일단은 주제 자체는 매일매일 바뀌어 내가 약간 그거에 대한 신선함은 있었는데 이제 여주와 일단은 뭐 등장하는 남자들이 예고편에서 대부분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저런 거겠구나 하고 일단 봤어요. 근데 일단은 첫 장면에서 김대명 씨 우리의 김대리님 굉장히 그 표정 연기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 감독님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찍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때부터 약간 좀 몰입을 하면서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여주에 대해서 사실 이제 사이트 보면은 굉장히 반응이 안 좋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물론은 이게 저희가 계속 이제 민감하게 얘기하는 매주 거론되는 그 건과 엮여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사실 배우는 배우니까 배우로서만 보자면 한유 씨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예뻤고요. 맞아요. 제가 그리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가구 쪽 일을 살짝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아 맞다. 가구 디자인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공방이라던가 정말 나무 목각에 찝혀 있는 프레스 막 이런 것도 너무 좋고 그 디자인 그리고 지금 중간에 나오는 그 테이블에 이거 핸드폰 껴가지고 네. 음이 이렇게 번지게 하는 예. 그 테이블 정말 갖고 싶었더라고요. 아, 예, 그건 너무 탐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일단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한 가구를 만든다는 그 모토 자체가 제가 예전에도 그런 걸 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 자체가 처음에는 그래 그러고 그냥 시작을 했는데 점점 더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몰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계속 배우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보다가 요번엔 누구로 바뀔까 그거를 계속 이제 궁금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큰 줄거리 자체는 뭐가 없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좀 요소를 계속 중간에 만들어내서 의자도 그렇고 러브체어 그런 것까지 영화에 이렇게 만들어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고 뭐 테이블, 의자 뭐 그리고 하다못해 그냥 그 미술팀이 다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 가구 전시장 예. 곳곳에 있는 그 패브릭이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느낌은 아름답다 그냥 그러고 끝나기는 했어요. 얼핏 얘기하실 적에 한효주 씨가 예쁘다게 나올 적에 격한 반응을 보였던 분이 한 분이에요. 정말 그게 중요하죠. 예. 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PK 씨? 네, 대부분의 남성 관객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영화관의 분위기는 남성 관객이 좋아하는 것보다 여성 관객들이 이게 남자 배우가 잘생긴 사람 나올 때마다 네. 깍깍깍 이러면서 진짜로 깍깍거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많았어요. 사실 심지어. 저도 좀 그랬거든요. 네, 이진욱이야. 막 어머머머머머머. 저는 유연석 씨. 박서준이야. 막 유연석 유연석이야. 막 이러면서. 나 우연의 줄이. 저는 그래서 여자분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영화일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 생각을 저는 했어요. 우에노주리는 사실 좀 무리수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제 턴 아니었어요? 예, 어떤가요? 예, 예. 여기가 그래요. 저희 전쟁터예요. 막 끼어들어서 얘기하려고 그래 네. 서로. 저는 일단 뷰티 인사이드라는 제목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외국에서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었잖아요. 이벤트로 사람들이 참여해서 자기 영상을 올려서 누구나 남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이벤트가 진행이 됐었잖아요. 맨 처음에요 이게요?
네. 네, 외국에 지금 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끝 부분에 그 크레딧 살짝 올라갈 나와요. 때 살짝 네. 나와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뭐 이러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뷰티 인사이드라고 제목에서 원래는 직역하면 내면의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내면의 아름다움은 뭐 영화에서 끝내 얘기해주지 않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내면의 맞아요. 아름다움에 대한 영화라기보다는 사람 자체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랑, 그러니까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일단 전제를 좀 말씀드리면 네. 저는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나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나 뭐 아니면 다른 분들 논문에 대해서 얘기할 때나 되도록이면 좋은 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좋고 배울 것들을 위주로 좀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예. 저희 한세 씨처럼 이렇게 일단 까고 보자로 시작하지는 않아요. 네. 여기 천사와 악마가 계시네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재밌게 봤고요. 옷 색깔도 그래. 예, 재밌게 봤고요. 좀 회색 분자네요. 그리고 우에노 주리 고화성 씨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저도. 왜 인상 깊었었는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천우희 씨는 아니었나요? 천우희 씨는 아니었나요? 아니요, 천우희 씨도 마찬가지로. 예, 그 맥락들은 좀 이따가 아마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보게 되면 스토리도 보고 대부분 다 안 보고요. 영화 씹어먹기 때문에 간략한 줄거리 볼 때가 있긴 한데 그 감독이라든가 남녀 주연 배우 뭐 이런 정보만 살짝 보고 그냥 봐요. 네네. 보게 되면 포스터는 어쩔 수 없게 보게 되니까 그 정도만 보는데 감독님이 되게 독특한 이력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비주얼 디자이너. 그렇죠. 예. 음. 이게 올드보이와 그런 목소리의 타이틀을 작성하셨고 에스다이어라는 거에는 광고 디자인도 하셨고 설국열차의 타이틀 디자인도 하셨고 그래서 이런 영상미가 정말 좋은 영화겠구나 생각했더니 그러네요. 정말 역광 같은 거 네, 일부러 너무 예뻤어요. 이용하셔서 그 한효주 씨를 이쁘게 꾸미고 막 하는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고 세상에 골목이요. 우리가 맨날 다니는 골목인데 골목을 열라 이쁘게 찍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오히려 예. 그게 너무 특화돼 있으신 거예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특화돼서 그쪽 작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예. 사실 그런 앵글이나 조명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는 한효주 씨 예쁜 건 다 알잖아요. 네. 그거를 2시간 내내 설파할 필요는 없는데 맞아요. 그치. 근데 그게 기시감이 좀 들었어요. 저는.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죠. 한효주 씨가 그냥 일반적으로 나올 부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쁘게 나올 부분도 필요하고 영화상에서 줄거리가 있는데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너무 끌어올리기만 하셔서 그렇죠. 뮤직비디오 같은 사람들이 좀 지루한 사람들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근데 다행히도 남자 주연 배우들이 너무 다양하게 정말 이 폭이 너무 넓게 잘 나오세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정말 뭐 외모적으로 말씀드리면 통통한 사람, 마른 사람, 작은 사람, 큰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다 나오고 늙은 너무 사람, 늙은 사람 나오고 애기까지. 그것도 애기 여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조금 완화가 돼서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볼 수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 들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이분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데 이경영 씨가 또 나와요. 이경영 씨가 나왔어요? 예, 되게 많은 사람들이 혹시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끝까지 안 앉아 계셨죠? 유일하게 이 영화는 쿠키 영상이 쿠키 영상이 있다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못 영화 참고 중간에 일어나셨죠? 나갈 것 같았는데 네. 전 자막 딱 하자마자 뛰쳐나갔죠. 살고 싶어 이러면서 와 살려줘. 네, 저는 대부분의 네. 영화를 엔딩 크레딧까지 다 보는데 네. 이 영화는 나온다는 걸 알고 보기도 했었어요. 근데 어쨌간에 뒤에 또 이경영 씨가 나와서 느낌이 진짜 이경영 씨 쿼터제는 해야겠다. 도대체 1년에 몇 개를 찍는 건지 이거 진짜. 쿠키 영상 그래도 궁금하긴 했어요. 쿠키 영상 왜냐면 제가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앞에 있던 커플이 쿠키 현상 있대 끝까지 있자라고 해서 순간 다시 앉을까 하다가 여자친구 표정을 보니까 이거 쿠키 영상 보려고 앉아 있다가는 저도 그래서 옆에서 듣고 도로 주저앉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이별할 크레딧 수도 올라갈 있겠다 때는 생각해서. 이경영 씨 네. 이름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경영 씨 나오나 영화에 보다. 안 나왔었는데 찍기만 하고 아. 저게 안 보이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뒤에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대단한 분이다. 네. 지금 배우들이 이경영 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배우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말씀하셨던 그 인상 깊었던 배우들이 왜 인상 깊었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 얘기들을 잠깐 할게요. 그러면 네. 우선은 캐스팅은 저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김주혁 씨가 나온다고 딱 그 포스터에 있는 걸 보고 나서 네. 김주혁 씨가 헤어지는 장면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남자 배우들을 넣은 요소를 보면 그 배우들이 가장 잘하는 연기의 시점에 넣어요. 맞아요. 김주혁 씨 같은 진짜. 경우도 광식이 동생 강태가 너무 좋은 기억나는데, 영화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연기로는 정말 국내에서 손꼽을 수 있는 그 배우시거든요. 그 뭘 해도 굉장히 눈빛이
좀 억울하셔요. 불쌍한, 예, 불쌍하고 네. 너무 그 장면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게다가 유연석 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응칠에서도 봤다시피 그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고 애절한 표현을 하는 건 굉장히 잘하는 배우거든요. 게다가 맞아요. 악역과 선역의 양면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배우들을 바뀌는 순서를 되게 나름 그 포인트를 잡아서 맞아요. 넣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고화성 씨랑 우에노 주리랑 그 여자 배우들을 얘기를 했던 거는요. 저는 이 영화의 바탕에 퀴어 코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뷰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 대한 얘기도 물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성별조차도 뛰어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네. 그 여자 배우들이 되게 중요한 지점들을 다 담당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처음에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여자일 천우희 씨. 때고요. 천우희 씨고요. 예,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처음 자기가 변화되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장면, 그러니까 자기가 너나 좋아해라고 확인하는 장면이 우에노 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의 그 상황을 이해하는 장면이 고화성 씨예요.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키스할 때 이렇게 계속 바뀌면서 다가가잖아요. 처음 입이 닿는 장면이 고화성 씨예요. 맞아요. 예.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 분명히 위도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위도적이 아니더라도 원래 텍스트는 또 보는 사람이 다시 재해석하는 거니까 예. 그런 면에서 충분히 퀴어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상 깊었다고 말씀드린 게 기본적인 정체성은 남자거든요. 이 그렇죠. 캐릭터는. 네, 맞아요. 근데 그 남성으로서의 사랑을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다시 이해하고 하는 그 장면들을 여자 배우들이 꽤 그럴듯하게 표현해줬어요. 그런 면에서 인상 깊었어요. 네네. 그거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건데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그게 가능한 진짜 맞는 얘기 같아요. 저도 보면서 되게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우진이라는 남자애가 물론 고등학생 때까지 남자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성별과 나이와 이런 게 막 바뀌다 보면 성 정체성 같은 게 좀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연령 제한이 있는 영화니까 이렇게 됐지만 연령 제한이 없는 그런 영상물이라고 했다면 뭐 중간에 한 번은 여기 남자 나오잖아요. 뭐 잘생겼을 때는 클럽 가서 여자를 꼬신 장면 나오잖아요. 반대로 남자가 여자가 됐을 적에 그런 성적 감정 그것도 느끼고 싶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확실히 거부를 한 게 세주 박신혜 씨가 씨. 변태해서 그래요. 박신혜 씨가 음란마귀가 뛰어다니고 있어. 봐. 세주 씨만 혼자만 이상한 거 아무도 그런 왜 생각 안 하고 그러냐면 다 아름답게 보는데 이 영화를. 그러니까요. 근데 거울 볼 박신혜 씨 사람이야 저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근데 박신혜 씨가 연기를 한 거절했잖아요. 부분도 네. 사실 잘 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남자답게 네, 내가 맞아요. 남자인데 겉모습만 여자라는 거를 어필하려고 굉장히 네. 남자답게 이렇게 얘기하고 거부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맞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 주인공이 그 정체성을 잃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장면 빼면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야기를 풀려면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변주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 그건 그 네 장면- 바람이겠지. 지금 여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튼간에 그런 장면들 그러면 넣어서 19금으로 이야기를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등급이 없는 영상이었다면. 근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끌어 나가신 것 같아요. 세이주 씨는 적세적소에. 람마 볼 때도 야한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그러나 저는 이게 퀴어 코드는 있으나 네. 퀴어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당연하죠. 면에서 바로 네, 이런 당연하죠. 면에서 그러니까 네. 결국 그 정체성은 남자인 네, 맞아요. 거고 사실 이런 면에서 그 번지 점프를 하다를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지 점프를 하다에서도 뭐 다시 내가 여자로 태어나면 어떻게 내가 남자로 태어나면 되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퀴어 코드는 가지고 있지만 퀴어 영화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남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로서의 그 여자가 뭐 남자냐 여자냐 얘기를 할 때 근데 그거를 단지 뛰어넘어서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제 사람에 대한 영화라는 느낌을 네.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론까지 한 번에 가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는 것이 정말 성별 그리고 그 성격 외모 이런 것들이 그냥 맞아요. 동일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네. 그것이 하나하나의 그냥 조건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면에서는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박군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 적재적소에 그 각각 배우가 되게 잘 들어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오히려 약간 좀 거슬렸거든요. 아, 너무 사실 뻔하다. 예. 처음 이제 마음을 열고 몸도 열고 하는 게 이진욱 씨죠. 음. 그리고 고백을 하는 건 박수준 씨고 굉장히 정말 깎아놓은 듯이 좋은 상태일 때를 골라서 이 남자가 여자한테 어필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는 내가 그래야만 여자한테 뭔가의 환심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영화가 전체적으로는 내면의 아름다움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감독님이 여기서 내세운 배우들은 다 외면이 더 그렇죠. 훨씬 아름다운 그런 배우들이에요. 맞아요. 그게 심지어 주인공이 원나잇을 했죠. 초반에 얘기가 초반에. 잠깐 나오죠. 네. 원나잇을 한 2번인가
잘생겼을 때 잘생겼을 때 일단 클럽 처음에 가잖아요. 김대명 씨도 모르는 여자 옆에서 눈을 뜬 거잖아요. 분위기 네. 굴리 시작하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면의 아름다움은 전혀 없는 놈이 아름다운 근데 척하면서 그거를 영화가 끝나죠.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롭겠어요. 내가 어떻다라는 거를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는데. 근데 저는 저도 이제 비슷한 예, 생각을 예,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읽을 수 있는 그 텍스트나 코드들에 비해서 진부해요, 설정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루했었던 이유가 얘가 하고 싶어하는 얘기나 여기 담겨 있는 것들은 참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중요한 에피소드들이나 네. 중요한 설정들이 너무 진부한 거예요. 진부하거나 혹은 괜히 폭력적으로 너무 유교적이거나 한국적이거나. 딱 맞아요. 떨어지는. 이게 진짜 성별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는 이런 소재는 되게 좋았는데 이거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조금 더 뭔가 더 있었을 텐데 연구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되게 강한 걸 받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변주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여기 주인공이 가구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좋게 보기도 하면 가구라는 게 남성성과 여성성을 같이 갖고 있는 물건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굳이 가구 아니더라 또 다른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 생각할 때 누군가가 가구를 만들면 될 것 같아라고 딱 했을 때 그걸 그냥 바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써버린 느낌. 몇 가지 생각한 다음에 그 중에 선택한 게 아니고 느낌이. 하물며 그 가구로 그 사람을 알아본다는 것도 굉장히 진부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쉬운 점이 근데 많았고. 가구가 약간의 오히려 저는 가구는 괜찮았거든요. 가구가 약간의 가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긴 한데 좀 그러니까 더 다른 게 설정, 좀 더 다른 게 이 있었을 가구 것 같다. 디자이너라는 설정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일단은 지금 그 사람이 이 가구로 인해서 누구 거라는 거를 아는 게 진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알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네. 그 디자인적 포맷이나 네. 성향을 가지고 알아봤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그 가구잖아요. 봤었던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똑같은 사물을 가구죠. 매개체로 알아본다는 그게 진부했었던 얘기예요. 이 영화가 이제 예쁘잖아요. 영화 자체가 화면도 굉장히 예쁘고 그 영상미가 좋은데 이게 가구 디자인하고 가구가 나오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초점을 그냥 더 맞춘 것 같아요. 그 나무가 주는 질감들과 이런 것들이 따뜻하고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냄새도 정말 네네. 좋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 관객들한테 같이 공유하고자 했던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걸 알겠는데 네, 그렇죠. 저는 클로즈업 장면들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영화의 상에서. 근데 이 영화에서 클로즈업이 정말 뭐랄까 유일하게 좀 많이 쓰인 장면이 두 분이 이제 선교를 하는 거를 되게 이상하게 풀어놨잖아요. 이거 봐. 잠깐. 얘 세이주 씨 넣고 성적인 뭔가를 하는 장면을 되게 그렇게 풀어놨잖아요. 근데 그냥 그게 배드신이라고 말하면 되는 걸 그걸 그렇게 아니 세이주 씨가 이렇게 저렇게 올바른 막- 단어를 좋아해요. 예. 어떤간에 단어. 이렇게 단어장에 있는 것 같아 단어 쓰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어떤간에 예. 그런데 그 장면이 어떤 느낌을 주려고 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겠었어요. 그냥 이쁘게 찍으려고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무라든가 질감 그런 거 네네. 그런 나무 책상 이런 것들도 클로즈업에서 이렇게 보여준 것 같지도 않았고 사람의 그런 내면을 클로즈업에서 보여준 것 같지도 않았고 유일하게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지루하게 많이 썼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땡겼나 이런 생각이 저도 좀 그 많이 장면은 땡기고 조금 너무 길어요. 거슬렸어요. 이진욱 씨하고 그 장면은 클로즈업해서 무슨 분위기를 만들려 주려고 한 거는 알겠는데 네, 맞아요. 너무 땡겨놓고 이게 뭐라고 있는 건 눈 한 짝 땡겨놓고 막 그게 예. 헤드시도 뮤직비디오를 심의 통과하려고 뮤직비디오에 배드신을 넣어야 되는데 지상파 심의 통과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하지만 그것도 이쁘지는 웃겼고.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으로 보면 이뻐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난잡하게 몽환적인 붙여놨어. 느낌, 약간 아름답고 예, 몽환적인 예. 그런 느낌을 거기에 표현하려고 굉장히 한것 집착하는 같은데 느낌인데요. 아 그래요? 세이주 그런 씨는 건 요새 아니고. 조금 그리고 네. 보면서도 느낀 게 뭐였냐면 외로우시구나.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볼 때 느낀 게 딱 이해됐어요. 아 제주는 다른 배우들이 부렸는데 뭔가 과실은 그 배우가 따는구나. 이진욱 씨가 이런 씨 아무것도 안 하고 와가지고 진짜 키스씬 이상해. 찍고 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진짜 그 땡 잡았네, 세이주 사람을. 씨가 네. 보면요, 뭐 이건 사담이지만 세이주 씨가 굉장히 그 연애를 안 한 지가 오래됐고, 그리고 자기가 왜 그 연애할 때 의리 입장인 게 싫다, 나는 갑으로서 연애하고 싶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기 맞아요. 때문에 제가 언제요? 더욱더 여자가 없어요. 의리- 이진욱 씨로 태어나고 싶다. 아니, 아니. 딱 깼을 때 이진욱 씨로 아침에 깨고 싶다. 그럼 맨날 그런 꿈 꾸겠죠. 의리 근데 될 거라면 차라리 연애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금 외로운데 외롭다 보니까 영화를 볼 때 항상 그런 부분을 포인트를 해서 삐뚤어진 보시더라고요. 시선으로. 네. 아유, 내가 진짜 이 사람들하고 내가 아유. 희망을 가지세요. 저도 결혼했어요. 아니 뭐 어때서요? 물론 지금은 애들 아니, 근데 키우시느라 호빵맹이 되셨지만 내가 봤을 때 박군이 나. 감사합니다. 진짜 잘생겼어요. 나 예전에 처음 봤을 때 진짜 미남에서 깜짝 놀랐거든. 무슨 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몇 년 전이야 대체. 그러니까 진짜 오래전 얘긴데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스스로를 이제 많은 여자들을 떠쳐내기 위해서 맞죠. 호빵맹이 되셨어요. 이렇게.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다른 클리셰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네. 맞아. 그 많죠. 아침에 일어날 때 뭐 역광으로 햇빛 들어오는 거 이거 너무 뻔하잖아요, 진짜. 그런 그렇죠. 역광 되게 좋아하더라고. 예,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있고. 예쁘게 아름답게. 뭐 그 김주혁 씨랑 이제 네. 이별 얘기하면서 올라오는 언덕신에서 네. 이제 머리끝부터 조금씩 올라오는 그 장면도 너무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가로수가 것들. 정확하게 딱 그 자리 딱 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눈 정말 내리고. 가로등이. 가로등이. 이- 눈 내리고 막. 이건 정말 헉했었던 게 이 바뀌게 되는 그 병에 대해서 어머니가 얘기를 해주면서 너희 아버지가 그랬다라고 말하는 순간 제발 저 설정만 아니었다면. 맞아요. 진짜. 진짜 그 어머니랑 술 마실 때 약간 불안했거든요. 그 얘기 할까봐. 그 얘기 할까봐. 다들 거기 모든 관객이 그 얘기 할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건 마치 막 그 7번 방의 선물에서 마지막에 돌아보지만 않았다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지만 않으면 나는 거기서 진짜 아버지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애를 키우면서 느꼈던 그런 고민 같은 거를 난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나도 네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랬다. 힘들었다. 약간 이런 얘기를 뭐 할 줄 그런 얘기를 알았는데. 했더니. 근데 아버지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엄마가 걔가 그 처음 바뀌었을 때 그 첫 애가 처음 바뀌었을 때 보면서 엄마가 드디어 올 게 왔구나라는 표정이고 그런 식으로 애를 안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럴 거라는 건 거기 있는 관객이 모든 사람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굳이 아빠 얘기를 거기서 했어야 됐냐? 아니 이미 아빠가 똑같은 증상인 거를 그 관객들이 다 알고 있다니까 거기. 게다가 그러면 약간 오류가 나는 대사도 있어요. 그 남자 캐릭터가 자기가 바뀌는 걸 처음 봤을 때 그 상백이 친구의 표정도 그랬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머니도 그만큼 되게 그죠, 몰랐다. 모르는 것처럼 놀랐다는 얘기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앞에는-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게다가 아버지의 유전 이거 너무 그냥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설정이잖아요. 아니 뭐 그거를 굳이 감독님의 입장에서 표현을 하자면 엄마가 아들이 얘는 멀쩡한 애인 줄 알았는데 16살 돼가지고 그런 게 발현이 됐으니까 드디어 올 게 왔구나를 똑같이 놀랬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네. 있어요. 여기서 유일하게 원작을 본 사람으로서 저는 그 원작과 원작을 봤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봤다는 얘기였는데 원작 소설책을 보신 거 아니고요? 잘못 네네. 이해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저는 한효주 씨 아버지 캐릭터는 기억에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한효주 씨 아버지가 되게 중요한 대사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대사를 하잖아요. 이제 뭐 결국 그런 포인트죠, 변해감에 포인트. 대한 네.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전에 한효주 씨가 반찬을 가져다 주면서 아버지가 해주셔서 맛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 그 아버지라는 포지션에서 가진 여성성, 그러니까 그 아내가 먼저 가고 나서 어떤 그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의 아이덴티티가 변해갔었던 거를 짐작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보면서 같이 변해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차라리 그게 영화의 주제로서 좀 더 부각이 됐으면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충분히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 영화인데 네. 그런 이게- 부분을 설렁설렁 좀 많이 넘긴 것 맞아요. 같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소재들은 되게 좋기도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석구석에다가 잘 이런 배우들이라든가 요소를 잘 배치했어요. 읽을 텍스트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예. 가구도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정말 좋은 거 맞거든요. 남성성과 여성성이 같이 있는 그런 거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휘어 같은 그런 코드도 잘 들어가 있었고 모든 면에서 좋은 것들인데 좀 연출력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 각색을 좀 더 게으르게 한 건지 진짜 주제는 따로 있는 것 같은 진짜 잘못 주제는 전달된 것 잘생긴 같은 게 장땡이다. 외모와 재력 같은 외모지상주의. 재력도 네.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솔직히 예를 들어서 이 가구 디자인 같은 데 관심이 없었거나 네. 능력이 없었으면 되게 이렇게 살기 못 어려웠겠죠. 살죠. 왜냐하면 이력서 같은 데서 취직도 제대로 안 돼요. 네. 그러면 분명히 그리고 비굴한 사람을 매일 바뀌는 그 본인에 맞춰서 옷도 엄청 해야 옷, 되고 신발, 뭐 안경, 뭐
뭐 여러 가지들이 다 전체적으로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걸 되면 다 산다는 게 그러면은 네. 진짜 재력하고 잘생긴 얼굴 같은 걸로 해서 한효주 씨를 꼬시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반작용이 거였죠. 그러니까 원래 저는 영화의 취지에. 그러니까 네. 이거 대표적으로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영화가 어떤 그런 원래 주려는 메시지를 심하게 비틀고 있는지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전 개인적으로 이진욱 씨인가요? 네. 그 드라마 샤인 뭐였죠? 나인. 나인에서 정말 훌륭한 드라마죠. 그렇게 잘생기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매력적이게 생겼다고 생각해서 정말 딱 근데 오늘 그 영화에서 중간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딱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활짝 웃으면서 아니 잘생겼어요. 남자가 봐도 너무 잘생긴 거 진짜 너무 나 매력적이야. 쓰러질 뻔. 너무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서 관객이 앉아 있는데 뒤에서 여자분들은 막 어머머머머머 이러고 있고 와 이게 딱 보는데 진짜 저렇게 생겨야 저런 파티에 갈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그 전에 이제 할머니 모습으로 깨가지고 에이씨 막 이러면서 계속 자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예. 본인도 물론 그 할머니 모습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네. 본인도 어떨 때 여자들한테 어필을 잘할 수 있다라는 걸 안다는 캐릭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외면 그리고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도 많이 포함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아까 말한 거 이해감이 되는 거예요. 그 재력과 그런 잘생김이 없었으면 과연 한효주 씨가 처음에 이 남자한테 반했을까도 의문스러운 거죠. 진짜 내면을 하자고 했었으면 그런 식의 접근도 되게 상당히 위험한 설정이었던 박서준 거죠. 씨가 만약에 초밥 먹을래 스테이크 먹을래 했으니까 그나마도 그렇게 대답을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린 안 돼.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 왜 그래요? 처음에 나오는 김대명 씨랑 중간에 이렇게 험하게 생겼냐고 그 나왔던. 되게 상당히 외모 비하적인 네. 말들이에요. 근데 되게 막 이렇게 원래 그런 캐릭터로는 처음 나오시는 것 같아요. 맨날 이제 뭐 조폭 막 이런 걸로 나오시다가 깡패로 생겼다 그랬나요? 굉장히 막 이렇게 어깨를 쪼그리고 막 미안해 맞아. 미안해 막 이러면서 그분이 만약에 가서 무조건 어디 가자고 초밥 먹을래 스테이크 먹을래 그러면 당장에 진짜 112에 신고하죠. 그게 저는 또 외모가 바뀌면서 그 기본적으로 외모가 바뀐다는 설정 자체가 판타지잖아요. 네. 그리고 한효주 씨가 정말 판타지처럼 예쁘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끝까지 판타지로 갔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예 판타지라고 못을 받고 갔으면 더 좋았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정말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굉장히 그러니까 현실인데 정치적으로 불어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한효주 씨가 중간에 그 실장 상사한테 불려가서 얘기를 듣는데 혼나는 그 얘기가 아파서 정신없는 것보다 너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남자들이랑 이렇게 물란하지 않죠. 맞아요. 남자들 바꿔 만난다더라. 아니 그거를 왜 직장 상사가 거기서 지적질을 하냐는 거죠. 근데 그거는 약간 현실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현실이 반영된 게 이상하다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럴 거면 판타지로 처음부터 왔어야 아예 처음부터 약간 그 설정 자체만 그러니까 외모가 바뀌는 설정 자체만 판타지고 나머지를 거의 우디 앨런 스타일로 정말 현실적으로 담든가 아니면 기왕 한효주 예쁘게 잡겠다고 판타지 영상으로 갔으면 아예 끝까지 판타지로 가든가. 너무 진부한 현실적 요소들을 넣어놓고 그걸로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변곡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기억에 남을 수 없는 변곡점에 그런 게 방점에 찍혀버리니까 이거 결국은 카프카의 변신이 될 수 있었던 게 그 네이버 웹툰의 외모지상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고전과 웹툰의 수준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네. 담을 수 있는 주제성이라는 네네. 게 주제성의 깊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합니다. 예.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매일매일 얼굴이 바뀌는 남자친구와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나? 근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걸 진짜 그 현실들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그냥 뭐 진짜 말 그대로 공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근데- 저는 그냥 그 현실이 짜증났어요. 그러니까요. 왜 예. 상사가 남의 연애에 대해 예. 지적질이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고민을 그러니까 어쨌든 절정 부분을 만들어낸 게 너무 좀 약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지금 한 분이 더 끼신 것만으로도 영화 이야기들이 되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좋기도 하고 되게 안타기도 한데요. 일단 줄여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맛있었던 부분, 맛없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 메뉴를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 평 별점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영화가 참 예쁘고 가구의 따뜻함 그리고 영상의 따뜻함 그리고 배우들의 매력들 뭐 이런 건 다 맛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아무 내용도 없다라는 게 이제 맛없는 부분 같아요. 네, 그냥 내용이 없는 그냥 뮤직비디오 한 편 본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추천은 아직 암살과 베테랑이 이제 아직 핫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보시고 이 영화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서 비추하고요. 별점은 그래도 영상미가 워낙 좋고 뭐 일단은 내용 빼고는 다 좋았어요. 그래갖고 내용 빼고 다 좋다고 뭐야? 아니요, 진짜 내용 빼고는 다 좋았어요. 그래서 러닝타임 안 좋았어 러닝타임. 네, 그럴 그래서 수도 있죠. 한 3.5점, 네, 3.5점, 5점 만점 3.5점 드리고요. 제가 이제 한 줄 평을 아껴놨었는데 네. 한 줄 평이 뭐냐면요, 한 줄 평에 대한 설명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한 줄 평을 마지막에 먼저 체코 하고. 가잖아요. 네. 얼굴이 계속 바뀌는 사람이 여권 사진을 어떻게 찍고 여권 사진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여권이 나올 때까지 10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버팅인 다음에 비행기를 탔나? 그럼 다시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감독은 이 개연성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체코를 가고 싶었을까? 이게 제 한 줄 평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예, 저는 맛있었던 점은요. 일단은 포스터를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주인공과 여러 환경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변하는 남자의 그 관계를 표현하는, 처음에는 왜 저렇게 포스터를 만들었을까 그랬었거든요.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감독님이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잘하는 분이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터와 지금 전반적인 이제 미술, 그다음에 디자인, 소품 다, 그리고 영상 다 아름다웠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진짜 한효주 씨는 너무 예뻤고, 그리고 사실 중간중간에 그 좋아하는 배우들이, 특히 우리 고백했던 박서준 씨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잘생겼어 다. 진짜 나올 때마다 약간 그 골라먹는 재미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행복했어요. 자꾸 그러니까 여자분들한테 저는- 추천해야겠다. 저 이현우 씨랑 그 막걸리 같이 마시던 애기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애기도 너무 귀엽고, 그런 것들은 되게 맛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영화가 뭔가 말하고 싶은 거는 알겠는데 제대로 말하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약간 이렇게 만드는. 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약간 어쩌라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면이 중요하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해하기에는 너무 많은 컷이 너무 잘생긴 사람과 너무 좋은 환경으로 다 이렇게 채워졌기 때문에 맞아요. 그거가 이제 약간 좀 그랬고, 그다음에 저는 그 여성 관객들에게는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네. 한효주를 맞아요. 좋아하는 남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요. 이건 그러니까 여성들을 지금 위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영화예요. 남성분들은 보시면 좀 짜증 내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갖지 못한 것을 화면에서 계속 이뤄가는 사람을 영화- 잘생긴 남자들이 영화 내내 봐야 하고, 그러네. 일단은 그 약간 비주얼적으로 조금 덜 되신 분들이 나왔을 때 좋은 컷이 하나도 없어요. 애정이 없어. 네, 느껴져. 좋은 컷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일반인들이 참여한 컷은 좀 덜 예뻐요. 화면도 신경을 조금 덜 쓴 게 그건 좀 보이더라고요. 차라리 그래서, 삐치게 간것 같은. 그래서 뭐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일반 남성 관객들이 그닥 좋아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고 저는 한 줄 평은, 이게 예전에 이렇게 하면 나이가 또 나오는데, 중학교쯤 시절에 할리퀸 로맨스라는 게 한참 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학생들 사이에서 되게 조그만 수천만 원 크기의 소설책이거든요. 막 돌려보고 그랬었는데 2015년 버전 할리퀸 로맨스가 아닌가?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별점은 별점은 그래도 저는 여자 관객이니까 여자 관객이니까 3.8, 0.3 나왔잖아. 0.3 더 줬습니다.
사실은 그냥 네. 아름답다 그러고 봤어요. 그래서 나쁘지도 않았고 그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막 감동하고 좋고 막 그러지도 않았는데 예쁜 건 사실이니까. 네. 예. 그래서 영상미 3.8 드리겠습니다. 가구 예쁘고. 네. 그렇군요. 자, 어떻게 PK 님. 보시나요, BK님? 저는 일단 아까 그 배우들 컷에서 잘생긴 배우들 이렇게 나오는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 저는 이범수 씨 나올 때가 가장 그 와닿았어요. 왜냐면 저희 와이프도 그렇게까지 여자치고 키가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키가 작으니까. 네, 한효주 씨가 키가 크잖아요. 맞아요. 되게 크더라고요. 네, 한효주 씨가 키가 크니까 딱 이범수 씨랑 정말 간신히 정수리 맞추던데 그 컷 잡을 때 네,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있었고요. 네, 그 천우희 씨랑 쓰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예. 이범수 씨가 발음이라든가 연기가 딱 찝어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더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그리는 영화라기보단 사람과 사람의 사랑을 그리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내면 거기서도 내면으로 알아볼 수 없다는 게 계속해서 내용에서 주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바뀌면 그 사람 못 알아보겠다. 저희가 뭐 그 사람의 내면을 좋아하면 되게 수준 높은 사랑을 하는 것 같고 외모 때문에 좋아하면 수준 낮은 사랑을 하는 것 같고 뭐 에로틱에 더 빠지면 되게 야한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아주 같은 수준의 조건값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영화였고요. 그리고 이건 만약 제가 글을 쓴다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진 않을 텐데 저는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서 엔딩 크레딧을 보면 보통은 이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엔딩 크레딧을 보면 성이랑 이름이 분리돼서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그 이 아이덴티티가 변화되고 바뀔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마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이랑 그 자기 네, 본명이 나눠져서 나오거든요. 하물며 우에노주리조차도 나눠져서 나와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 감독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런 아이덴티티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맛에 대해서 좋았던 맛은 방금 뭐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사실 뜯어보면 얘기할 만한 텍스트와 코드들이 참 많다.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 내 연인, 내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사랑하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 그런 면에서는 맛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효주 씨가 예쁘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MSG가 됩니다. 네. 그리고 좀 씁쓸했었던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제성, 그런 얘기거리들, 생각거리들을 다 묻어버리는 몇 개의 참 눈에 거슬리는 그런 부분들, 그런 에피소드들이 안타까웠고요. 추천할지 비추천할지. 추천 비추천 전에 별점 먼저 할게요. 저는 2.5 드리고 싶어요. 뭐야 영화 좋다고 막 계속 얘기하다가 그죠? 2점 주는 건 뭐야? 왜냐면 저희 좀 후회해요. 왜냐면 별점은요. 제가 이걸 근데 네. 썸업 썸다운 그러니까 추천의 네, 여지를 네, 말할 네. 때는 저는 썸업을 할 거예요. 근데 별점은 그 영화의 수준 그리고 그 영화가 어떤 에피소드를 엮는 것들 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사실 영화 자체의 품질로 봤을 때는 영상미 아까 한세 씨가 얘기한 것처럼 영상미 그리고 배우들 외에는 딱히 좋게 말하기 좀 어려워서 그거는 2.5를 드리는데 다만 추천은 하고 싶어요. 네. 특히 연인들이라면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인들도 극장에 가서 보기보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집에서 DVD로 VOD. 보거나 VOD로 같이 보면서 요즘 VOD CGV. 서비스가 네, 동시에 맞아요. 시작하는 게 많아요. 예, 그런 것들로 둘이서 충분히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는 데이트 영화로는 좋지 않을까. 네. 한 한 줄평. 줄평. 한 줄평은요. 공격을 하고 이 사람들이. 아니 챙겨드리는 거예요. 챙겨드리는 거예요. 한 줄평 본격적으로. 하시라고. 아이고 네. 눈물 겹게 고맙습니다. 그러게. 네. 한 줄평은요. 내 여자친구가 만들어준 첫 번째 김치찌개. 그게 왜냐면요. 네. 그런 맛이에요? 예. 사실 음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맛이 없을 수도 못했다는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지금 음식을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잘할 수도 있고 여자친구가 못할 지금 수도 있죠. 와이프인가요? 저희 와이프는 와이프 이유식을 디스하시나요? 하면서 요리를 배웠어요. 예. 대박. 그럴 수 있죠. 이거 편집해야 되나 봐 이제 순간적으로 고민하셨어. 근데 그 음식 자체보다 그 음식이 맛있게 느껴질 수 있는 건 그 뒤에 있는 여자친구의 정성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영화 자체를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네네.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컨텍스트에
의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그런 사랑의 조건들을 얘기하면서 보면 얼마든지 맛있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아, 어. 네. 좋은 말씀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 26회까지 하면서 네. 가장 품격 있는 얘기가 아니었나. 네. 지금 PK 씨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풍성해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네. 마치 저희가 무슨 아폴로 이런 거 먹고 쫀득이 이런 거 먹었다가 이제 음식을 먹은 것 같은 그런 쿠쿠다스. 쿠쿠다스까지 올라가나요? 쿠쿠다스 감사합니다. 멘탈 되게 약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쿠크데스 멘탈인 것도 사실 이제 그 종이심장 예, 아, 잘 종이심장 찢어져요. 부르시는 게 맞아요. 있잖아요. 네, 종이심장 부른 종이 제가 심장과 좀 쿠쿠다스 멘탈과 뭐. 종이 멘탈이 좀 종인가 봐요. 이런 영화를 보고도 못 참음이 좀 참아야 되는데 중간에 그 목탁 소리와 함께 바냐바라 나오는데 진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좀 이렇게 안정을 찾아야겠더라고요. 저도 영화 혼자 봤어요, 근데. 아,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맛있었던 거는 역시 감독의 그 한효주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네. 감사하게도. 네, 감사하기도 뭐 그런 것들이 되게 그랬었고 그리고 역시 우에노 줄이 이쁘더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재는 참 좋아요. 네. 소재와 뭐 구석구석 배치 이런 거 다 좋은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쯤에서 이 환효주가 뭐 마음의 감정을 느끼고 이런 흔들리고 이런 부분 즈음에서부터 지루하기 시작해요. 이걸 잘 표현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영상미와 독특한 소재만큼 아주 조금만 더 무언가를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무언가 저도 모르겠지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루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하고 싶어요. 네. 영화도 괜찮았고 이걸 보고 나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리도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좋겠고 하지만 별점은 저도 이렇게 후하게 주고 싶진 않아요. 뭐 후하게 이미 준 거랑 마찬가지인데 2.5점 정도는 주고 싶어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 들었어요. 어, 장점도 많고 단점도 추천은 많지만 하지만 2.5점. 2.5점. 네. 예, 예. 그리고 저는 이거를 한 줄 평을 말씀드리자면 역시 연애는 재력과 얼굴 그리고 타이밍이 체력과 얼굴 수 그리고 없습니다. 타이밍. 이 삼박자가 맞춰지면 전 세계 그 어떤 미녀도 모든 삶이 쟁취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정할 수 없네요. 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재력, 얼굴, 타이밍이 있으면 모든 걸 쟁취할 수 있어요, 진짜. 그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첨부를 하자면 어떤 남자가 부를 갑자기 얻게 되고 아니면 어떤 권력을 얻게 되고 이러면 그거를 이제 나쁘게 여자들한테 나쁘게 사용을 하는 경우들을 네. 많이 보잖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첫 음반으로 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저도 충분히 이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했나요?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저는 솔직히 그러지 않았거든요. 뭐 믿을 근데- 수 없죠. 아, 예. 믿어드리죠. 근데 그때는 내가 모르니까. 이제 믿어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너는 사실 외모만으로도 초중고등학교 때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보상 심리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너는 그냥 그렇게 했을 것이다. 또 진짜 저희 영화 씹어먹기 들으시는 내내 제가 하는 얘기들이 정말 재수가 없네요. 죄송해요. 이제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네, 모르겠어요. 네, 앞으로- 지금 요약하자면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잘나서 잘났다. 딱히 그렇게 가졌다고 티내지 않아도 됐었다. 난 약간 파란 이런 불을 건가요? 다녔다. 얼굴 따위 바뀌지 않아도 나는 모든 게 완벽하다. 네. 그렇군요. 뭐 어쨌든 저희 영화 씹어먹기 오늘 그 PK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그 팟캐스트 하고 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또 소개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네, 뭐 팟빵 그리고 아이튠즈에서 소사이어티. 카페 소사이어티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카페 소인가요? 소사이어티. 쇼인가요? 예. 중간에 소? 띄워야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 소사이어티. 예. 소. 사회. 예. 그렇고요. 저 뭐 바로 후기처럼 그러니까 마무리인가요? 지금 저희 방송을 처음 참여하셨잖아요. 네. 이런 중구난방 뭐랄까 마구잡이. 불량식품 같은 이 방송에 출연해 주셨는데 소감이 감회가 어떠신지 한번. 일단 대본이 없는 거에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네. 그래서 편집할 때 되게 힘들어요. 이분들을 즉흥- 제어할 수가 없어. 즉흥적으로. 그리고 준비도 안 해와. 사실 제 한 목소리가 거예요. 이렇게 이어폰으로 듣기에 막 좋은 목소리가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왠지 좀 죄송스럽고 편집하실 때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생각보다 짧다. 라는 예, 시간이 예, 예. 뭐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개그로 와서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왠지 예, 주객전도의 현장이 된 것 같아서 참 아닙니다. 죄송스럽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에 이 죽창 드는 영화 있으면 너 한 방 네, 나 한 방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예, 성실한 나라 앨리스 때다 저를 부르셨어야 된다니까요. 그 생각 미치 못했는데. 예, 죽창 드는 영화 있으면 네. 예, 저도 와서 그 죽창 하나 같이 들고 마이크 앞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만간에 죽창 하나 들고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요.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번 주 영화 포함해서 타인이 뭐라 하던 예상치 못하게 상황이 변해서 힘들고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것 같다 해도 중심을 잡아서 나를 잃지 않으면 뭐 해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외모가 변한다고 해도 알 수 있는 건 나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기억? 기억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기억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외모가 변하는 영화에서 기억이 변하는 영화로 가볼게요. 다음 주 영화는 아메리칸 울트라입니다. 어떻게 땡기시나요? 보실래요? 아메리칸 울트라가 이제 그 재력가인 할아버지가 젊은 몸으로 기억을 옮기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그건 아니에요. 딴 네. 건가요? 네. 그건 뭐죠? 기억이 바뀌는 사람 이야기니까요. 뭐 한번 봐보세요. 예, 그거는 그 미국 그렇죠.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서 네. 예, 그것도 뭐 죽창을 드는 영화긴 하지만 그 영화를 보시고 아 내가 죽창을 들 수 있겠다 싶으면 한번 다시 와주세요. 이 죽창은 쌀국 죽창을 한번 드시고 쇠파이프 진짜 그쪽은 네, 쇠파이프. 쇠파이프 좋네요. 그 저는 요즘에 약간 어떤 그 요즘에 그 경성학교로 시작한 그 성실한 그리고 오늘까지 그 뭐라 그러죠? 약간 저 우울증이 왔어요. 중간에 암살하고 베트남 좋게 물론, 보시면서 예. 나한테 계속 쓰레기 같은 영화 하자고 아니 그래서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내가 암살이나 베테랑 같은 좋은 영화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영화를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근데 사실 우울증이 온 첫 번째 이유는 저희 방송을 제가 듣고 나서 우울증이 온 거예요. 아 나의 이 어떤 이 짜증이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구나. 진짜 이게 좀 아무리 좀 안 좋은 평이 듣는 영화를 봤어도 이걸 앞으로 개그로 승화시켜야겠다. 좀 더 개그 공부를 더 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다음 주 영화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나 지금 걱정돼서 찾고 있어. 무슨 영화야? 딴 거 하면 안 돼? 근데 각자 개인마다 이제 취향이라는 게 있는 네. 거니까요. 사실 그 세주 씨도 로맨스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해요. 난 상당히 보는 좋아요. 꼴을 못 봤는데. 아니요, 상당히 좋아요. 좋아하는데요. 보면서 짜증을 낼 뿐이죠. 아니요. 짜증도 안 내요. 아 부럽다. 좋아하지 그러는 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이렇게 총 쏘고 싸우고 때리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세 씨도 약간 그런 성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아 그럼요. 저 예, 성향 예. 있죠. 그래서 야동 일단은 성향을 가지고 보셔가지고 진짜. 한세 씨가 좋아하는 장르의 거를 한번 해주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다다음 주는 그거를 좀 감안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다음 주는 다음 한세영이 주는 앤트맨. 몇 개월 전부터 하자고 앤트맨 해야죠. 때문에. 앤트맨. 예. 저는 기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다음 네네. 주에. 아. 그럼 다다음 주는 조증으로. 예. 네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객원으로 와주신 우리 감사한 PK 씨께 저희는 킬링하지 말아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플레이어 감사합니다. 킬링 아니고 바꾼이래요.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도 과연 서버 오류로 인해서 과연 서버 순위가 오류는 오를지 아닐 것 같고. 어떤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알고 궁금하고 싶어요. 알고 네. 저도 진짜 진짜.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사랑을 막 받으니까 갑자기 좀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예. 근데 다른 생각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유튜브에서 이런 식으로 폭주가 있으면 나 떼돈 벌었겠구나. 네, 안타깝지만 이거는 팟캐스트는 수익이 저한테 전혀 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렇게 올라갔다가 네. 이번 화에 훅 떨어지면 제 탓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이미 아닙니다. 아니에요. 100이 밖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미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뭐 떨어지고 있어요. 천천히 계속. 저희 계속 오르락내락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그 맞는 이번이 오류 같아. 내가 보기에는 진짜 그럴 리가 없어. 누가 우리 방송을 이렇게 좋다고 들어. 여튼간에 잡설 더 길어지기 전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의 발언은 내 남녀의 개인적인 발언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 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